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취업을 염두에 둔 유학에 있어서 박사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박사는 풀 펀딩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비용이 저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저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사를 빠르게 끝내고 미국에 취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실상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으로 미국에 정착하는 길이다 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 이후에 몇몇 분들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박사는 풀 펀딩을 받는데 석사는 내가 돈을 내야 되니까, 박사는 어떻게 보면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석사는 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사가 조금 길긴 하지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박사가 왜 공짜인가요? 박사는 공짜 아니에요. 왜냐면 박사는 학생 플러스 파트타임 노동자입니다. 일주일에 20시간씩 일을 하는 직장인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학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석사생이 인턴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사는 일단 공짜가 아니고요. 물론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학비도 어느 정도 면제가 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박사생의 대충의 플로우를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박사 어드미션을 받았을 때 어드미션에 풀 펀딩을 주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미국 대학들도 학교 수가 많아지고 유학생 수는 예전만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학교의 재정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풀 펀딩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사스의 가장 좋은 대학이 UT 어스틴 대학인데,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양심적으로 박사를 굉장히 적게 뽑고 최대한 풀 펀딩을 주려고 노력하는 대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는 박사생 1년에 3명만 뽑는다, 5명만 뽑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식이죠. 20명한테 어드미션을 뿌려놓고 그 중에서 사실상 20명을 다 졸업시키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악명 높은 모주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20명을 뽑아놓고 1년 차를 마치고 1학년 마치고 프릴림을 보게 해서 프릴림을 떨어지면은 이제 아웃 시켜버리는, 그럼 1년 동안 그런 비싼 사립대학교 학비 정도 되면 1년 동안 거의 생활비까지 거의 1억 가까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1년 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근데 학교에서 익스큐즈가 있죠. 네가 시험을 떨어졌으니까. 근데 박사 1년 마친 학생이 프릴림을 통과할 역량이 있진 않죠, 사실. 프릴림이란 게 박사 이제 자기 학위를 논문을 쓰고 디펜스 직전에 한 번 더 시험적으로 해보는 프릴리미너리 테스트 같은 개념인데, 그거를 1년차 마치고 본다? 이거는 아주 일부러 대놓고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퀄 시험이 뭐냐면은 퀄리피케이션 또 exam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박사로서 연구를 차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아니면 TA로서 티칭 어시스턴트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역량이 있는지를 시험을 봐서 거릅니다. 그래서 그 퀄 시험을 또 보통 1년 마치고 보거나 2학년 마치고 보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퀄 시험을 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떨어뜨린다, 이런 대학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예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어드미션 줄 때부터 우리가 첫 1년은 펀딩을 주지 않는다, 우리 대학교는. 이런 식으로 하는 대학교도 많습니다. 그리고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또 펀딩이 보장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 거야. 일단 와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수업 듣고 교수님들 쫓아다니면서 연구의 어떤 성과를 보였을 때 그래, 너는 내가 펀딩을 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면 베스트겠지만, 아니면은 아무런 펀딩을 잡지 못하면 2학년 때도 계속 자비를 들여서 계속 등록금을 내야 되고 자기 생활비도 전혀 보조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부모님 보내주시는 돈을 계속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워스트 케이스로 점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석사하면서 그런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펀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사 펀딩 RA가 있고 TA가 있는데요. RA는 리서치 어시스턴트고 연구를 하면서 연구 보조를 하면서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RA도
학과 자체에서 예산이 있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오케이 우리 과에 3명의 학생은 과사에서 RA 펀딩을 주겠다라고 하면 1학년 때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사 펀딩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이 밖에 나가서 따온 프로젝트에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을 하면 교수님이 그 프로젝트 펀딩에서 이 학생 월급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티칭 어시스턴트는 이제 조교죠, 조교. 수업의 조교인데 어떤 교수님이 이제 이번 강좌에서 TA가 뭐 1명 필요하다, 대형 강좌면 2명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과사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에 TA가 있으니까 이 TA 월급을 요청합니다 하면 과사에서 TA에게 월급을 줍니다.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또 줄 수도 있어요. 그건 교수님의 역량에 달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과사에서는 돈이 나오지 않아도 교수님이 월급을 줄 수 있다. 아니면 이게 믹스해서 과사에서 절반, 교수님이 절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TA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1학년 딱 들어왔는데 보통 교수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RA는 줄 수가 없어. 왜냐면 RA 펀드라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TA는 학교에서 줘야 되는, 의무적으로, 왜냐면 학교에서 여는 강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TA 월급 학교에 주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졸업에 임박한 고학년 학생들은 RA를 주는데, 펀딩이 딸리니까 이제 밑에 막 들어오는 친구들한테는 TA를 먼저 주려고 해요. 이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TA를 주려고 하면 또 학과에서는 조건을 걸어요. TA를 하려면은 네가 제출한 영어 성적이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TA를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토플 IBT, 스피킹이랑 리스닝 점수가 27점 이상, 30점 만점에 27점 이상이어야지 뭐 TA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 중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그 토플 27점이라는 게 리스닝은 가능할지 몰라도 스피킹 27점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불가능한 점수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한테. 그 토종 한국인들한테. 그러면은 또 이제 방법이 있죠. 한 학기 동안 영어 3학점짜리 스피킹 수업을 들어서 이제 B 이상을 받으면은 이제 자격을 주어져요. 그러면 또 그 한 학기 동안 또 못 받는 거잖아요. 한 학기 동안 또 자비로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교수님 밑에서는 뭐 대충 조금씩 도와주면서 이제 무료로 일을 하죠. 근데 이제 굉장히 포장된 말이 있는데, 발런티어 일을 하는 거예요. 발런티어 리서치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영어 점수 때문에 또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펀딩을 못 받고 이제 지나간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펀딩을 받게 됐다, TA를 해서. 그러면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강좌가 대형 강좌고 학부생들이 많이 듣는 강좌면 썸머 때도 열죠. 그렇지 않고 어떤 대학원생들이 듣는 강좌라든지 별로 안 되는 강좌면 여름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TA가 방학 때 5월, 6월, 7월, 8월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를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석 달 동안에 또 월급 없이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박사의 에버리지 이제 기간을 5년이라고 잡는다면요, 박사 5년 내내 펀딩을 받고 100% 공짜로 다니는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RA를 이제 올라가서 RA를 받게 됐어요. RA를 받게 돼도 또 어떤 상상치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풀 펀딩을 받았는데 4년 계약으로 받습니다.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그래서 4년 계약, 뭐 5년 계약 받았는데 그 4, 5년 안에 졸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4년,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계약서 상으로는 끝났어, 이 학생은. 근데 교수님이 졸업을 안 시켜줘. 그럴 경우에는 또 남은 마지막 1, 2년은 또 그래도 등록을 해야 되니까 자기 돈을 쓰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은 첫 1년을 안 준다 그래놓고, 아까 말했듯이 1년 지났는데 교수님한테도 안 나오고 과에서도 안 줘. 사실 박사 펀딩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내가 받으면 누군가는 못 받아야 돼요. 왜냐면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지 못하면은, 어떤 대학들은 정원외로 100% 펀딩을 줄 수 있는 학생 정원외로 더 많이 뽑아놓는다 그랬잖아요. 나갈 걸 대비해서. 그리고 일부러 또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지 못하면은 계속 도태되는 거고 계속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4, 5년 기간 동안 계속 자기 돈 내고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은 또 어떤 분들은 상처받으실까봐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글쎄요, 그냥 얘기를 할게요.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요, 리스크가 있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중간에 교수님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아예 전공을 바꿔서 다른 과로 간다든지, 박사하는 중간에 학교를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뭐 본인의 관심 분야가
바뀌어서 전공을 옮긴다든지 교수님 바꾼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펀드 문제 때문이에요. 펀드가 잘렸거나 뭐 콜 시험을 떨어져서 쫓겨났거나 이런 이유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든지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운에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재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노교수야. 근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신 거야. 웃을 일은 아니지만 돌아가셔가지고 그 랩이 해체됐어. 그러면 이 학생은 그 교수님 밑에서 교수님이 주는 월급을 받다가 갑자기 지도교수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경우 그 펀딩이 갑자기 잘리는 거죠. 그럼 다른 교수를 잡아야 되는데 다른 랩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경우가 있죠. 이미 꽉 차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수가 학교를 관뒀어 갑자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학교에 이직을 했어요. 다른 학교로 옮겨갔어. 다른 학교 교수로. 그래서 그 교수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학교에 남겠다고 결정했을 때 또 다른 교수를 찾아야 돼. 지도교수를. 아니면 다른 RA 펀딩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젊은 여자 교수인데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해서 학교를 관뒀어. 휴직을 오래 하더니 같이 관뒀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어떤 교수님의 프로젝트를 몇 개 따와서 애들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이 나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못 따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학생들 불러 얘기하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언제까지 하면 이제 돈이 끝나는데 그 다음 프로젝트가 없어. 못 따고 있어. 그래서 너 월급을 못 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미안하니까 교수 입장에서. 그러면은 학생한테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도 네가 내 랩에 있기 때문에 있어도 좋다. 내가 돈을 비록 못 주지만 그래도 졸업 때까지는 있어라. 뭐 내가 졸업 시켜줄게. 이렇게 회유하시는 교수님도 있죠. 근데 또 막 사람이 그때 가도 내가 이 교수 밑에서 막 3, 4년 일했는데 펀딩 없다고 교수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 가면 졸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붙어 있는 거죠. 거기 펀딩은 잘렸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뭐 대충 옆에서 본 경우만 이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지금 과연 5년 풀 펀딩을 받고 박사를 끝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나요?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 그리고 학비를 내가 RA나 TA를 받으면 학비를 면제해준다 그러잖아요. 학비 면제가 또 100%가 아니에요. 어떤 피는 네가 내야 돼. 이런 피가 또 있어요. 피나 뭐 보험료. 그런 게 뭐 또 과마다 교수마다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2,000불에서 3,000불 정도는 냅니다. 박사생들도. 한 학기에. 뭐 10,000불 넘게 막 이렇게 등록금을 다 내는 건 아니지만 그 수업료만 면제해 주는 거지 일반적으로 다른 피는 또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글쎄요. 저는 공짜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파트타임 노동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사생들은 루틴이 이래요. 삶의 루틴이. 자기 수업 듣는 거 뭐 90학점인가 들어야 졸업이 되거든요. 자기 수업 듣는 거 플러스 그리고 자기 논문 써야 되잖아요. 박사 학위 논문. 그 연구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월급을 받기 위한 다른 RA나 TA 다른 엑스트라 잡.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다니고 내가 연구하는 것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엑스트라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하는 거 거기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일을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박사생들은 굉장히 시간이 없고 바쁩니다. 거의 뭐 밤 12시 밤새는 건 기본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학문의 뜻이 없는 사람들 박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학문의 뜻이 있거나 내가 교수가 되고 싶다는 사람, 제 채널이 미국 취업에 초점을 맞춘 채널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시고 단순히 누구는 풀펀딩 받고 공짜로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는데 그거 진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풀펀딩 실제로 받은 사람도 아마 5%도 안 될 거예요. 정말 피까지 정말 공짜로 다녔을까? 아닌데. 그리고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은 TA나 RA 월급이 너무너무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 물론 주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사는 텍사스의 경우에 학부 졸업하고 취직해도 6만 불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공대를 나오면은. 근데 공대 박사생 TA나 RA 월급이 글쎄요 10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거의 10년 그때 박사 TA 월급이 1200불이었고 RA가 1500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다른 교 케미컬 엔지니어링은 돈을 더 많이 준다더라 막 이러면서 거기는 1800불 받는다더라 이러면서 지네끼리 서로 박사생들끼리 서로 와 부러워 이러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인턴십 할 때 제가 굉장히 조그만 스타트업에서 받는 거라서 거의 다른 큰 기업에 받는 거에 받았거든요. 보통 큰 기업들은 28불에서 30불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 시세가. 근데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한 달 4주 일하면요. 이게 2,000불이 넘어요. 박사 TA나 RA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박사들은 더 고단하게 일을 많이 하죠. 사실 20시간 더 넘게 일을 하죠. 랩에 앉아가지고. 나는 딱 타임씩 끊고 딱 하루에 정확하게 4시간 일하고 딱 집에 가는데 박사생들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시급은 이게 아마 거의 최저임금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가지고 싱글은 되죠. 생활이.
메리드 결혼하신 분들은 생활이 전혀 안 된다. 특히 애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1,500불 가지고 절대 살 수 없다. 왜냐면 한 달에 렌트비만 1,000불인데 아파트 렌트비만 500불 가지고 아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가 없으면 가능하죠. 그럼 애가 있으면요. 애가 만약에 애는 크는데 다른 집 애들은 다 유치원 다니고 영어 배우는데 우리 집에만 집에 있을 거야? 그것도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데이케어 보내는데 1,000불 듭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애가 오히려 조금 크면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학비가 안 들 수 있어요. 교육비가. 근데 보통 박사 나오신 분은 연령대가 딱 그때 애를 가질 나이,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애가 있으면요, 아무리 아껴 살아도 3,000불. 그럼 자기가 TRD 받는다고 해도 생활이 안 되는데 차도 있어야 되고 차 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돈 없으면 유학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펀딩이 잘렸거나 그런 리스크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의 여유 자금? 그게 전혀 없으면은 힘듭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이제 비용적인 측면 말고 박사를 하면 취업의 기회가 더 넓으니까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취업의 기회가 오히려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제가 파워 석사를 했는데 전기과 전체에도 통신 분야가 있고 전자 분야, 반도체 분야, 뭐 파워 분야, 그죠? 그 다음에 뭐 의용생체공학 분야, 엄청나게 많은 세부 전공이 있어요. 근데 제가 파워만을 한 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워 안에 교수님이 10분 계셨는데 이 10분의 파워 안에서 세부 전공도 다 달라요. 파워 뭐 reliability, protection, stability, 뭐 파워 마켓만 연구하신 분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근데 내가 파워 마켓 연구하는 사람 밑에서 파워 마켓만 공부했어요. 전력 시장. 그러면 이 사람이 전력 시장 공부해 박사인데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런 포지션이 정확한 포지션 아니면 뽑겠어요? 근데 오히려 제너럴하게 학부나 석사들은 뽑죠. 파워니까, 아니면 전기과니까 뽑는데 오히려 좁아지는 분야가 있어요. 인더스트리일 경우에는. 그래서 박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아주 큰 기업에 리서치 센터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눈을 낮춰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박사하고 나서?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교수님을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박사를 하셔야죠. 그리고 아직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 내가 인더스트리로 갈지 아카데믹에 남을지 결정을 못한 상태이신 분들은 둘 다의 가능성이 열어둬야 되니까 박사를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거는 하셔야 되죠. 근데 취업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박사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석사를 와서 학점만 채우고 뭐 한두 학기 빨리 해버리면은 내가 비록 한 학기에 돈 1,000만 원씩 등록금을 냈지만 전체 비용을 따졌을 때 그 박사생이 박사 펀딩을 받아도 한 절반밖에 못 받는다고, 앞에 1년 뛰고 뒤에 1년 뛰고 뭐 중간에 꽈옮긴다고 1년 뛰고 이러면요, 절반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들인 노력과 투자, 시간, 그리고 그 비용까지 생각을 했을 때 석사가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박사 유학생들에게 만에 하나 제가 뭐 말실수를 한 게 있다든지 그게 아닌데 너무 비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미리 사죄를 드리고요. 저는 온전히 지금 취업을 염두에 둔 유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되고자 하시거나 어떤 리서치에 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